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정보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첫날 서동수 대리가 준비한 이슈는 어떤 부분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고용시장 충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2부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을 나눴는데 사실 좀 그동안 이제 고용 지표들은 계속해서 좀 꾸준히 잘 나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연준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낙관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빨리 올 것이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지표가 나오고 나니까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그 시장의 쇼크는 항상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나온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중국의 EM 지수, 그러니까 MSCI EM 지수 편입이라든가 우리 개별적으로 이제 그 상한폭 확대라든가 이러한 이제 우리가 알려진 그리고 뭐 FOMC에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알려진 악재보다는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쇼크가 상당히 우리 시장이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이제 뭐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해서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가 전혀 보여주지를 못해주긴 했었습니다만 네. 근본적으로 미국 경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우리들의 오해 이러한 것들은 우리 시장 그 다우존스의 가격으로 우리가 이미 지금 확인을 한 상태고 이런 것들이 지표로 인해서 거품으로 확인이 되는 구간이 나온다고 한다면 미국 증시라든가 전 세계 증시 모두 다가 거품이 한번 빠지면서 레벨 다운이 될 수 있다는 측면 우리가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는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서 항상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둬야지만 우리가 퍼펙트 스톰을 맞지 않고 그 위기를 지나 우리가 기회를 잡는 구간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최악의 경우 이럴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비무환이라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일단은 이번 거의 예상치 절반에도 못 미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지난달에는 지표가 상당히 좋았었단 말이죠. 뭐 시간당 임금률 상승도 그래도 개선된 양상을 보였었는데 이번 달에 이렇게 좀 부진했던 원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신들은 좀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이번 이제 지표 같은 경우 가장 긍정적인 예상 속에 가장 나오는 충격적인 숫자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는 지표가 도대체 무엇이냐? 비농업 부분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농업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이제 고용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저기 보시면 이제 프라이어라고 해서 이제 프라이어 리바이즈드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수정된 26만 4천 건 정도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수준, 전달에 나왔었던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로 24만 7천 건 정도 우리가 고용이 비농업 부분에서 늘어나지 않았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2만 6천 건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로 지금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20만 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20만 건 이상 정도 되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그런대로 고용을 잘 해주고 있구나. 물론 제가 옛날 말씀드린 그 고용의 질이라는 거, 뭐 레스토랑 바라든가 아니면은 뭐 레저, 뭐 굉장히 시간당 임금이 낮은 직업들이 대다수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 결과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 보시면 이제 unemployment rate 실업률이 5.5%라 전달과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눈에 띄는 것은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average hourly earnings 이거는 이제 시간당 임금이 0.3% 정도 늘어났다라고 말씀 보면 되겠는데요. 다른 것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근데 실업률이 이렇게 낮았는데 12만 6천 건이라는 이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라고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 지금 우상향 트렌드가 이 전 과거 대비해서 얼마나 훼손이 되었느냐라고 보시면
사실 지난 11월이나 12월 같은 경우는 42만 건, 32만 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42만 건, 32만 건 대비해서 이번 달 12만 건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은 상당히 좀 우하향 트렌드를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가정을 둘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근데 도대체가 실업률이 5.5%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업을 포기하고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은 여기에 치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숫자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의문을 드렸습니다만 신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본질적으로 이 실업률 자체가 엉터리라는 숫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업률이 낮다 이게 보시면 이제 그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involuntary part-time workers 그러니까 이게 알바입니다. 알바. 파트타임 알바인데 실업률이 낮아졌는데 그 속도대로 이 주황색 선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실업률이 줄었지만 그 파트타임 잡이 늘어났다. 파트타임을 줄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실업률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왜 그랬냐? 강달러와 저유가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표로는 준비를 못했는데 제조업에서 13,000건이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고 수출을 하기가 힘든 강달러 환경이 실질적으로 이 고용을 늘리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나쁜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마이닝, 그러니까 광업 부분에서 11,000건이나 떨어졌다. 두 번째로 많이 떨어진 것은 저유가입니다. 텍사스 지역에서 셰일가스 이런 이제 광구들이 폐쇄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시추공 숫자가 이제 1,600개에서 700개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까지 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그 광업 부분에서 많은 실업자가 나오고 역으로 신규 고용은 굉장히 없다.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운송 쪽에서도 한 9,000건 정도 줄었었고요. 아주 전반적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아주 완벽한 포트폴리오로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제조업과 그리고 특히나 광업 부분에서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명백히 숫자가 좋지 않다. 명백히 좋지 않은 숫자가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서동수 대리가 늘 얘기를 했던 이제 고용의 질이 문제인데 질적으로 뭐 좋지 않았고 그런 부분이 뭐 실업률 감소를 했다 해도 미국 고용 시장의 뭐 개선은 그다지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글쎄요. 연준도 아무래도 좀 자신감도 좀 상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글쎄 좀 미국 경제가 좀 이렇게 작년 한 해 그렇게 잘 오던 미국 경제인데 그리고 올해도 좀 그래도 좀 꾸준히 좀 잘 달려오던 미국 경제인데 이런 거 하나에 좀 이렇게 좀 좌지우지하고 휩쓸릴 정도로 약한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달러 강세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위축이 되고 기업 실적이 훼손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번 어닝 시즌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뭐 예전에 뭐 수출 기업들 뭐 코카콜라라든가 P&G라든가 실적이 안 좋아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연준, 페드의 자신감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 강달러, 물론 달러의 가치가 20%나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런 걸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일이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취약했던 미국 경제가 이런 아주 작은 풍파에도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대한 유조선일 줄 알았던 미국 경제는 돛담배에 지나지 않는다. 조금만 파도가 높아져도 무서워지는 구간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CNN 머니에서는 좀 재미있는 기사를 썼는데 일단 제목은 워닝이라고 했어요. 위험하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선
뭐 밝은 면도 있다. 네. 뭐 헬스케어라든가 비즈니스 서비스 이쪽에서는 상당히 뭐 고용이 조금 더 늘어났던 면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대비해서 기저효과로 인해서 다음 분기라든가 다음 월은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는 이제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저질적인 투자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좀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결여가 되어 있는 기사 내용이지 않았느냐. 그림 한번 보시면,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용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40만 건에서 12만 6천 건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이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올 얘기가 제가 봤을 땐 아니에요. 이 12만 6천 건이 어떻게 나왔으며 시장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는 것이 뭐 우리가 선행돼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장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양상을 보여주게 되면서 글로벌 증시, 그러니까 뉴욕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 전반이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도 같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에는 금리 인상 6월설에 가장 큰 힌트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더욱 주목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당장 4월 30일 FOMC 회의 때 어떤 이야기를 좀 오가게 될까요? 4월 30일 날 FOMC에서 당연히 6월 금리 인상설은 일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예. 좋은 거 아니야? 예.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19만 건, 18만 건 정도 나왔다고 한다면 좀 많이 줄었는데 다음 달 한번 볼까? 이렇게 일시적인 뭐 눈이 오고 뭐 계절적으로 너무 좋지 않았다. 뭐 날씨 핑계를 대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무슨 우리 뭐 날씨 안 좋으면 회사 안 나가나요?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일단 다음 달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이 12만 6천 건이라는 충격적인 이 데이터는 우리 시장에서 한번 소화를 하고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좀 불가피하느냐 아니면 금리 인상 시점이 뭐 연기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뭐 랠리가 시작되느냐라고 얘기해요. 랠리가 되더라도 저는 한번 레벨 다운이 돼서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이 하락했다는 측면은 한번 거꾸로 되돌려 보면 생각을 해보면 고용이 하락하면 임금이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죠. 미국의 GDP에서 가장 큰 포션을 가져가고 있는 건 소비 70%입니다. GDP에서. 소비가 줄어든다는 미국 경제가 많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고용이 하락한다는 걸 다시 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반대로 보면 기업 활동이 위축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기업 이익이 감소를 해서 기업 활동이 위축해서 고용을 조금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업들이 내는 실적이 줄었다는 얘기는 연간 컨센서스 조정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지수라는 것은 기업 이익의 적당 배수를 밸류에이션을 멀티플을 줘서 지수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이 기업 자체가 내려앉게 되면 당연히 이 멀티플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미국 시장의 조정은 모든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들의 위축을 의미하면서 그리고 자산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산도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장이 열리기 전에 우리 시장이 열리지만 만약에 시초가로 우리가 제 가격에 그냥 어제 종가로 팔 수 있는 주식 자산이 있다면 저는 매도를 권고를 드리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음 기회를 위한 몸을 낮추는 아주 겸손한 자세. 다음 달이 돼서 한 번밖에 안 그런 거야. 상관없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첫 번째 기스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서동수 대리가 전체적인 어떤 이 고용시장 지표로 인해서 지금까지 좀 사실 약간의 좀 거품이 있었던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심스러운 관망세를 보여줬고요. 여기서 좀 매도 의견을 줬습니다. 일단은 한 번은 좀 우리가 좀 두들겨 보고 그리고 지나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오늘장에 시장이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참 큰 걱정일 것 같은데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이어가보자. 한 번의 파동을 겪어야 될 것이다라는 의견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용지표에 따른 뉴욕 시장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대한 전망 자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